척추는 우리 몸의 가운데 있고 그 주위를 근육이나 인대 등이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척추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근육이나 인대에 손상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수술을 하는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바른세상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박재현입니다. 외상, 종양, 혈관 등 다양한 질환이 생길 수 있으나 주로 병원에 방문해서 치료하는 대표적인 질환으로는 퇴행성 질환인 척추 추간판 탈출증과 척추 협착증이 있습니다. 척추는 우리 몸의 가운데 있고 그 주위를 근육이나 인대 등이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척추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근육이나 인대에 손상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근육이나 인대에 손상이 생기게 되면 회복도 오래 걸리고 손상 일부가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내시경이라는 기구를 사용해서 수술을 하는 방법입니다. 예전에는 단방향 하나의 공간을 이용해서 수술을 했다면 최근 들어서는 양방향 두 개의 공간을 이용해 수술하게 됩니다. 이 방법은 2010년대부터 많이 사용되는 방법으로서 기존의 당방향으로 할 때 생길 수 있는 불편감과 시야의 왜곡 같은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해결하기 위해서 한 군데는 수술 기구를 넣고 한 군데는 촬영 기구, 내시경을 넣어서 수술을 하는 방법입니다. 장점으로는 마취가 비교적 간단하고 수술 시간이 짧아 전체적인 회복 기간이 상당히 빠르다. 수술 부위 상처도 굉장히 회복이 빠릅니다. 단점으로는 척추 측만증이나 심한 전방정이증, 척추 불안정증으로 진단된 복잡하고 여러 부위에 존재하는 질환인 경우에는 적응하기가 어렵습니다. 절개창의 크기나 손상 정도, 출혈량, 입원 기간은 크게 차이 나진 않지만 적응증도 거의 같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방법은 하나의 공간으로 수술 기구와 촬영 기구를 같이 삽입했기 때문에 굉장히 좁아서 시간도 좀 오래 걸릴 수 있고 배우기도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렸었는데요. 양방향 내시경은 촬영하는 공간과 수술하는 공간을 분리하기 때문에 수술하는 의사들이 훨씬 더 쉽고 빠르게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고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이라든지 합병증들을 많이 감소시켜서 조금 더 좋은 결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보통 병원에 많이 오셔서 진단받고 치료하시는 부분이 퇴행성 질환인 협착증과 디스크 병인데요. 협착증 따로 디스크 따로 병이 생길 수도 있지만 최근에는 협착증과 디스크 병이 같이 맞물려서 복합적으로 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한 군데 또는 두 군데 문제가 생겨 환자의 증상을 유발하는 경우에 있어서 협착증과 디스크를 같이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케이스의 치료 효과를 좀 더 높일 수 있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73세 여자 환자분으로 오른쪽 다리, 엉덩이 통증으로 보행이 불가능하여 병원에 방문하신 분입니다. 사전에 타 병원에서 MRI 촬영했을 때 요추 4, 5번과 두 군데의 협착증과 디스크가 같이 동반되어 신경을 압박하고 증상이 생기신 분인데 왼쪽도 신경이 압박되고 디스크가 있고 오른쪽도 신경이 압박되고 디스크가 있습니다. 봤을 때 오른쪽이 좀 더 심하고 왼쪽 같은 경우에는 증상이 거의 없다시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 없는 상황이었고 그다음에 환자분이 73세의 연세가 있으시면서 고혈압 당뇨를 갖고 계신 상태였습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요추 4, 5번 쪽으로 추간공 협착과 동반된 추간판 탈출증이기 때문에 절개를 해서 들어가서 유압술이라든지 그런 방법도 있긴 하지만 이 부분만 국소적으로 들어가서 양방향 내시경을 이용해서 그 부분의 신경 압박을 풀고 눌려있던 디스크를 제거함으로 인해서 오른쪽 다리 증상과 엉치 증상이 해결되신 환자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왼쪽 다리 증상이 있고 통증이 있어서 타 병원에서 요추 4, 5번 쪽으로 추간판 탈출증을 진단받으시고 약물치료와 물리치료 같은 병원 치료를 하신 상태였는데요. 허리 통증에서 다리 증상으로 내려가는 증상이 다리 쪽으로 악화되면서 보행에 심각하게 문제가 있으셔서 본 병원에 방문하셔서 다시 재촬영하셔서 스마트폰이 좀 더 악화된 소견이 보였습니다. 심하지 않았으면 시술적인 치료 같은 방법을 진행했을 텐데 악화된 것이 명확히 보이고
이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차출되어 있는 디스크 자체는 일단 기능적으로 더 이상 유용하지 않고 이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양방향 내시경을 이용해서 수술을 통해 다리 등상에 수술되고 큰 문제 없이 퇴원하신 이제 환자분이십니다. 심장 수술이나 암 질환 등 중증의 질환이 있는 분들은 어렵고요. 만성 질환, 예를 들어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경우가 있긴 하지만 잘 조절되어 큰 문제가 없는 분들은 고령의 환자 같은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한 방법입니다. 모든 수술은 이제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양방향 내시경 수술도 기본적으로 수술이기 때문에 나한테 시행했을 때 과연 장점과 단점이 어떤 상태인지를 전문가와 사전에 충분히 상의하신 다음에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추가판 탈출증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금방 회복이 돼서 효과가 빠른데 이제 예를 들어서 만성적으로 5년, 10년 이상 장기간 이제 문제가 있던 분들은 회복 기간이 조금 느릴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 있고 대신 이제 이 수술 방법은 출혈이나 염증이나 감염 같은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고령 환자분들이 이제 가장 문제되는 부분이 이제 골다공증 같은 뼈 부분인데 뼈가 안 좋아서 이제 다른 기타 수술이 어려운 경우에 있어서는 적용이 가능한 방법입니다. 척추는 어려운 게 결국은 완치가 안 됩니다. 완치가 안 되고 깨끗하게 낫다는 개념보다는 일단 통증이 없고 생활에 지장이 없는 상태로 이제 유지를 하는 목적이 있고 어떤 수술도 한번 하고 나면은 결국은 노화하기 때문에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는데 저희가 이제 기존의 방법을 적용하지 않고 자꾸 이렇게 뭔가 개발하고 뭔가 하려는 거는 완치라는 개념 없이 유지하고 관리하고 크게 문제없이 생활하려는 이제 그러한 이제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 있어서 양방향 내시경은 환자의 부담도 덜고 수술자도 훨씬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효과도 확실히 있기 때문에 이제 권해드리는 거고 이제 문제는 누가 더 잘하냐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누가 더 많이 좀 더 어려운 거를 진행해서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좀 더 경험이 많은 분들 저희가 이제 계획했지만 이제 계획대로 진행하지 않고 여러 가지 돌발 상황이 왔을 때 충분히 인지하고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지 이제 좀 더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요. 합병증이나 문제가 안 생길 수는 없기 때문에 그걸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상의하시고 진행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허리 외에도 목 디스크에 적용될 수 있겠는데요. 목 디스크에서 보통 일반적으로 기준으로 삼는 수술 방법은 앞쪽으로 들어가서 전신마취 하에 디스크를 다 제거하고 인공 디스크라든지 인공 관절을 삽입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디스크양 자체가 심하지 않고 협착 부위도 심하지 않은 부분은 모두 다 제거하는 방법 말고 뒤쪽으로 들어가서 최소 취득 방법인 내시경 수술로서 근육의 손상을 최소화시키고 문제되는 부분을 충분히 제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고령화 사회로 가고 나이가 점점 많으신 분들이 많음에 따라 척추 중에서도 퇴행성 척추 질환, 디스크라든지 협착증 같은 병이 굉장히 많습니다. 외래에서 실질적으로 오셔서 여쭤보는 부분이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느냐, 운동이라든지 이런 게 있느냐 말씀드리는데 이제 그런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방법이 이제 금연입니다. 담배를 피시면 척추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금연이 일단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제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시는 것이 척추라는 거는 피도 만들어내고 가운데 있으면서 팔다리를 연결하는 여러 가지 기능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충격을 흡수하는 부분인데요. 우리 몸 자체가 무겁다면 충격이 자꾸 가기 때문에 손상이 가할 수밖에 없어서 우리가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스마트폰을 한다거나 컴퓨터 작업을 할 때 허리를 많이 구부리게 되고 안 좋은 자세를 유지하는데 이제 그런 자세를 가능한 한 피하시고 바른 자세를 유지하시는 것이 좋고 그리고 우리 몸의 활력, 우리 몸의 정상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은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스트레칭입니다. 우리가 어떤 운동을 하기 전에 관절의 운동 범위를 이완시켜서 운동을 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어떤 충격이나 손상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가장 기본적인 게 국민체조 같은 방법, 필라테스, 요가 같은 방법이 될 수 있겠고 두 번째가 우리 몸의 체력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유산소 운동, 걷기, 달리기, 사이클 같은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세 번째로는 근력 운동인데요. 궁극적으로 허리 근력 운동을 진행하셔야 되는데 일상생활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운동 중에 스쿼트라든지 플랭크 그리고 브릿지 같은 운동이 있습니다. 이런 운동을 꾸준히 규칙적으로 하시면
허리 근력이 키워지면서 지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힘이 생기기 때문에 스트레칭과 유산소, 허리 근력 운동을 같이 병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는 단순히 척추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활하면서 생길 수 있는 다른 퇴행성 질환, 예를 들어서 무릎 같은 부분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에 말씀드린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건강하게 유지하신다면 다른 여러 가지 퇴행성 질환들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